오랫동안 성관계를 안 하시다가 흔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자는 몸이 가야 마음이 가죠. 근데 여자는 반대죠. 마음이 가야 몸이 가는 거거든요. 삽입 자체가 아예 되지도 않는다. 요즘에 아무래도 이혼하시는 커플도 많으시고 재혼 커플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실제로 보면 저희 병원에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 정말 체감상으로도 많이 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계도 찾아봤는데 저희 나라 3쌍 중에 1쌍이 요즘에 이혼을 하는 시대더라고요. 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혼하시고 나서 좋은 분을 만나셔야 되니까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첫 결혼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몸이 변하니까요. 오랫동안 관계를 안 가신 분들은 몸이 변할 수가 있고 출산이나 유산을 반복하면서 몸이 더 망가지고 나이가 먹으면서 여성은 폐경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몸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워낙 경험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외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많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더 그런데 잠자리 문제를 좀 많이 중시하지 않는 경향을 또 발견하게도 되거든요. 남자들은 안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이 좀 오래되고 아기 놓고 하면 이제 너무 육아에 매몰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족끼리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아기가 있고 육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남자들한테 잠자리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부부를 부부답게 하는 거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정일이 바쁘고 가장 힘드시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어놓으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또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왔을 때 부부관계가 이런 성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잘 쉽게 극복이 되는데 이게 안 좋으셨던 분들은 이게 실제로 이혼으로 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사람 몸이라는 거는 사실 안 쓰면 안 쓸수록 퇴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성관계를 운동하고 갔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만 몸이 좋아지고 계속 운동하던 사람의 운동을 해도 몸에 탈이 없는데 특히나 나이가 먹을수록 운동을 오랫동안 안 하게 되다가 그런 사람이 운동을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몸에 무리도 오고 운동 더 하기가 힘들고 더 하기가 싫어지고 그럼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더 안 하게 되면 더 나중에는 못하겠고 이렇게 악순환을 돌듯이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폐경이 다가올수록 정말로 그게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 성관계를 오랫동안 안 가셨다가 그냥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성관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꼭 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남자는 몸이 가야 마음이 가죠. 근데 여자는 반대죠. 마음이 가야 몸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도 오랫동안 잠자리를 안 하다가 간만에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면은 뭐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성교 통증 때문에 밀쳐내는 경우도 있고 여성도 그렇지만 남성들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발기력도 약해지고 남자들도 이게 사회하는데 잘 안 되다 보면은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속궁합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서로 맞으면은 속궁합이 잘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면은 그게 그 계기로 해서 좋은 남자고 잘 안 되는 수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문제가 오랫동안 성관계를 안 하시다가 좋은 분 만나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은 여성분들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아프다는 거거든요. 성교통이죠. 관계할 때 삽입 자체가 아예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교통이라는 건 사실 질 넓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성교통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 중에 한 경우가 옛날 때 첫 남편하고 사이에서 이제 분만을 하고 나니까 질이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을 좁히는 이쁜 이수를 받았는데 그 뒤로 관계를 거의 안 하고 지내오다가 몇 년이 지난 거죠. 나이를 더 먹어서 노화는 진행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폐경까지 가까이 오신 50대라든지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더욱 그럴 수 있는데요. 질은 좁혀놨는데 폐경에 대해서 액은 줄어들다 보니까 오랫동안 관계를 안 하다 보니까 더 위축이 와가지고 관계를 하려고 해도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제일 이제 성교통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단은 옛날 때 이쁜 이수를 한 거를 좀 확장을 시켜야죠. 저희같이 전문병원에서 잘 받으신 게 아니라 질 입구만 바짝 좁혀놨다든지 혹은 늘어난 거에 비해서 너무 좁히는 거에 집착한 나머지 이렇게 좀 너무 좁혀놓은 경우에는 제가 진찰해봐도 이거는 뭐 젊은 20대 여성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빡빡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좀 많이 좁혀져 있다든지 또 입구에 턱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은 물리적으로 좀 질을 넓혀야 됩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게 질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그래도 있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무슨 꼭 야매처럼 의학적인 근거도 없이 질환에 이물질을 막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링을 넣었다든지 구슬을 넣었다든지, 저희 병원에 쓰는 것 같은 조이링 같은 그런 최신식 링은 그나마 괜찮은데, 과거에 그런 엠슬링이라든지 요즘 잘 안 쓰는 그런 끈으로 된 거 있죠, 그런 걸 좀 타이트하게 하신 분들은 그게 이제 나이가 먹고 폐경이 될수록 상당히 이 통증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질을 전체를 좁히면서 그걸 넣은 것도 아니고, 질은 늘어나는데 그것만 딱 넣은 경우는 그거 자체가 이렇게 쪼이는 올가미 같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넣으셨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는 또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 제거를 하면서 그게 또 다시 늘어날 게 걱정이 되신 분들은 최신식 좀 밴드형 넓은 거로 자연스러운 촉감의 조이링이라는 거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정말로 근거 없는 바깥쪽에 대음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야매 같은 걸로 정말로 뭐 이물질을 넣으신 분들, 필러 같은 걸 넣으신 분들은 제거를 하시는 게 무조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도 확장하면서 물리적으로 방해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는 게 물리적으로 질을 좀 환경을 만드는 거고요. 폐경이 되시거나 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질레이저라는 거를 같이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저희 병원은 질레이저만 하는 게 아니라 질지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액 주사나 성장 주사도 같이 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성교통이란 게 이게 되게 복잡 미묘한 거라서 한 가지만 좋아지게 되면 계속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게 한 가지가 나빠버리면 계속 악순환을 돕니다. 아프면 액이 더 안 나오니까 액이 더 안 나오면 더 아프게 되고, 더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더 아프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을 돌게 되거든요. 저희가 워낙 이쪽으로는 뭐 딱 정해진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같이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수술을 받으신 적은 없는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제 출산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질이 많이 늘어나 있죠. 노화되면서 질이 더 늘어나니까 본인도 좀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라면 질을 축소하는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이 늘어났다는 거는 남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전 남편과의 그런 분만로나 흔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새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 전 남편과의 흔적은 좀 지우는 게 낫겠죠. 오랫동안 성공이 안 하셨던 분이라든지, 특히나 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암 수술을 받아서 방사선치를 받아서 정말 조직이 딱딱한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물론 병원에 무조건 오셔야 되겠지만, 여성분들은요 본인이 해보셔야 돼요. 정말 여성분들은 다양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몸 상태도 다르고요, 출산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자꾸 본인이 그거 연습을 해보고 시도를 해봐야만 감이 올 수가 있거든요. 케겔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을 조이는 운동인데, 이게 사실 케겔 운동이 조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완시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또 아주 다양한 성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딜도라는 남자 성기구를 본뜬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본인의 선호도나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적당한 또 딜도를 구매하셔서 본인이 계속 연습해 보는 거죠. 아까 운동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도 워밍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부상도 덜 할 수 있고 통증도 덜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데, 성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희 병원 오시면 되게 다양한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적당한 기구를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좀 와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계라는 게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고, 질축수술이라는 거는 받고 나서 6주 정도는 또 관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거 좀 계획을 세워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본인 자신감도 생기는 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생에 이제 재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회라는 게 또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렵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정말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란 건 거저 굴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중을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성분들도 잠자리, 성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인지를 하시고, 본인들도 적극적 노력에 동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어렵고 적당한 좋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처럼 경험이 많고 또 진심으로 환자분들을 위해서 조언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